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외에서 예인돼 오던 해상 바지선이 고흥 앞바다에 2달이 넘도록 침몰돼 있습니다. 특히 수심이 낮아 근처를 다니는 어선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고흥군 금산면의 한 조선소 앞 바다, 이곳은 공유수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해상 바지선, 플로팅 독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한 조선소가 길이 80, 폭 12, 높이 20m 규모의 바지선을 일본에서 사서 예인해 오다 고흥 앞바다 공유수면에 빠뜨린 겁니다. 수심 역시 20m 정도로 깊지 않기 때문에 야간이나 만조 때 지나는 어선이 바지선을 보지 못한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은 기름 유출을 막고 부표를 설치한 다음 선박 소유자에게 인양 명령을 내렸지만 인양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에게 철거 지시를 했고 올해 7월까지는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인양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수의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은 위험 구역을 설정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 해경에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상의 사고 선박이 완전히 제거돼서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안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의 수면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구역인데 플로팅 독이 2달이 넘도록 침몰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양이 시작돼도 완료하는 데까지는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돼 주변을 항해하는 대형 선박이나 어선의 사고 발생 우려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오는 24일과 25일에 진행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 8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견이 없을 경우 26일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 의혹과 아들의 군면제 및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측에 충분한 해명이 있었던 만큼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지역 인사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여야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전 사장과 전남개발공사의 전직 대표, 광주시립미술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조한익 한전 사장을 상대로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의 배경을 따진다는 방침이어서 이 과정에서 한전공대 설립 구상과 여야의 반응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당이 존립 기반인 호남의 지지 하락과 향후 진로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대선 이후 지지가 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호남 총리를 지명하는 등 호남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당내에서는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지역 문화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 중심 도시 정상화를 공약으로 밝힌 만큼 청와대가 직접 사업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광주를 문화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부터 정상화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예술 창제작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 기간과 특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의 핵심인 광주 7대 문화권 조성을 특별법에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나머지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시와 정부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합니다. 광주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려달라는 게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의 요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할 수 있다로 규정되는데 그 20% 이상을 추가 반영해야 된다.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명무실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고 청와대 담당 수석비서관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과 시행령에도 청와대가 직접 사업을 살피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석이 참여하면 그 대통령이 1년에 한두 차례 이 조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문을 연 지 2년이 다 되도록 자리가 비어있는 아시아문화전당장에 능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도 새 정부가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말 가운데 하나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갖춘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남권 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이 업체는 2013년부터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전산화하고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불량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품질이 안정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주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이제 고객사가 지금 5군데로 늘어나서 설비도 지금 23대로 지금 늘어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육성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경우 생산성은 향상되는 반면 불량률과 원가는 감소하고 납기 일정 역시 단축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8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고 오는 2025년까지 3만 개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비중이 전국의 11.1%에 불과해 타 지역에 뒤처진 상태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농축산업 등 식품 가공 분야가 많은 호남권 기업은 제외되고 있어서입니다. 또 전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식품 제조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통계상의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겐 많게는 수억 원이 드는 투자 비용 역시 걸림돌입니다. 정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이 일부 업체에 한정되는 탓에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투자자금 부담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외국어 온라인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저소득 가정 학생과 노인 등 연간 2만 명에게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온라인 교육 수강권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쯤 외국어 교육 전문 기업과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동안에는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그래도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잠시나마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시 올라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자외선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후 시간대에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7도, 광주 16.7도, 대구 18.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 30도 등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들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